이들이 뭔가 딜을 하겠죠. 시진핑이 이재명을 이미 손절한 상황, 시진핑이 한국을 온다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여기서 심하이다 라는 겁니다. 전체 판이 그런 거죠. 반갑습니다. 김학윤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까지 진행을 했죠. 그 6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발 뻗고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짝 진영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이재명이 지금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놨다가 다시 쥐고는 탄핵 찬성에 바람을 좀 불어달라라고 하고 있고,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굉장히 약간 서포트를 했던 뭐 우파 진영, 우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안절부절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후에 내 자리, 내 모가지 어찌 될까 싶어서 지금 바짝 엎드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각각 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움직임 굳이 머리에 넣을 필요 없고요. 국민들은 믿고 가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대구에서도 지금 꽃보다 전환길 그라운드 C가 움직이고 있고요. 광화문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영에서는 이제 시진핑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돌아가는 판 재밌어집니다. 일단 8차까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8차까지 빠르게 진행한 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으로 가겠다라고 판을 짰는데요. 그 판이 무너질 판입니다. 송곳 질문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고들었던 깐깐한 정영식 재판관이 이 한판 뒤집기에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탄핵 심판의 변수로 작용한 말 뒤집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입니다. 정영식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머리 하얗신 분이고 뭔가 산신령 같은 이 느낌이시죠. 1988년에 수원지법 성남 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88년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셨고요. 대전 고법원장을 거쳐서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정영식 재판관이 판결했던 부분 중에 눈에 좀 띄는 거는요. 2013년이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이 항소심 2심에서 징역 2년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국정농단 사건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뇌물을 줬다라는 그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좌와 우와는 완벽히 다르게 그냥 진짜 판사다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몫으로 지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파 성향이 있을 거다라고 모두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질문을 한 부분에서 많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밈들이 돌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2030들 막 노래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복귀 사인의 긍정적인 상황을 또 만드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가담자 증인들에게 일단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분에게 감정적으로 다듬으면서 그 증언을 끌어내는데 역할을 해주셨고요. 애매한데 뭐 생각을 다 걷어내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실체를 파악하려는데 꽤 큰 역할을 해왔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 정영식 재판관의 송곳 질문에서 일단 뒤집힌 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좌쪽 진영에서 움짤한 게 아마 홍장원과 곽종근일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곽종근의 배후에는 김병주가 보인다. 그리고 홍장원의 배후에는 박선원이 보인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까발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을 끌어내라 라는 그 말,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 폭동의 프레임, 그리고 국헌문란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이 의원 끌어내라는 이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을 파고 들었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6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상대로 한 6분 정도 질문을 쏟아냈는데 목소리에 힘이 있고 약간 톤이 낮지는 않았어요. 높으면서 전달력 꽤나 좋았습니다. 자, 12월 4일에 12시 30분쯤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 정확히 무슨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라. 끌어내라는 대상이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거가 논란이 됐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집중했다라는 거죠. 곽종근 전 사령관이요. 계엄 직후부터 이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했죠. 김병주. 그러면서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에도 출석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트리거가 되기도 했었죠. 이날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원을 끌어내리라고 한 거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쏟아냈죠. 이제 민주당 국회 측에서는 다시 물었어요.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확실하냐? 곽종근이 정확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정영식 재판관이 딱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의원이라고 하고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다가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증언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면서 뭔가 불안하게 딱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안하게 딱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과 해석을 빼고 들은 이야기만 정확하게 말하라. 그러니까 곽종근이 뭐라고 하냐면 자수서에 그렇게 안 썼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안 썼다. 이제 실토를 하는 거죠. 국회 측에서의 질문은 국회의원이라고 한 건 맞다 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정영식 재판관이 딱 흔드는 거죠. 생각 빼라. 들은 것만 넣어라. 다시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수서에 그러니까 조사에는 국회의원이라고 안 썼다.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를 묻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느냐? 라고 정영식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했다. 결국 곽종근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말해달라고 사인을 보냈지만 정영식 재판관의 추가적인 질문으로 의원이 인원으로 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이 증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거짓말 했다가는 또 죄가 하나 붙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게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주 목적이 뭡니까? 부정선거. 그리고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해석해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그 인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라는 건 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의 해제에 대해서 해도 아니도 상관이 없었고 이미 저기 선관위에서 증거 자료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뭘 하든 상관이 없어 자연스럽게 계엄 해제를 해도 되니까 굳이 막지마라고도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왜냐? 시간상 이미 연수동에서는 해결이 될 시간이었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10시 30분쯤에 선관위에는 다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 이 비상계엄 해제 이게 사실 늘어졌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판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폭력적으로 갈 수도 있고 저들의 프레임에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해제를 굳이 막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쪽에서 증거 자료를 다 얻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어떤 상황을 굳이 끌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영식 재판관이 이야기합니다. 법률가는 말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 말은 그렇죠.
곽종근 이거 말 계속 바뀌지? 너 증거 채택 안 돼. 이 말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곳 질문 조조되는 거는요. 5차에서 끌어냈습니다. 5차는 홍장원입니다. 홍장원 거짓말 많이 했죠. 생긴 것도 그렇지만 원래 개인의 국정원에 비리가 꽤나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상부 조직 중에 박지원이 있었고 박선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홍 씨도 굉장히 오염된 사람이다 라고도 판단이 될 거다라는 거죠. 홍장원은 5차 변론에서 발렸습니다. 이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했는데요.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해들은 체포 명단에 대해서 검거 요청 그리고 체포자 명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죠. 정영식 재판관이 묻습니다. 메모에는 위치 추적보다 검거를 요청한 것에 더 주안점을 뒀는데 검거해달라고 여 전 사령관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미 검거를 하러 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곽종근처럼 흔든 겁니다. 너 거짓말이면 야 잣대는 상황이야. 정직하게 이야기해. 나 이제 들어간다. 부릉부릉 시동 건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원에 정치인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머리 굴려. 너 거짓말 뽀록나. 이렇게 이제 시동 건 거죠. 그러니까 이 홍장원이 뭐라고 하냐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옵니다. 검거 지원이라고 적었어야 했던 거 아니냐? 검거 지원이지 검거 지원 요청이지. 지금 뭐야? 너 검거 요청이야? 자, 생각 잘해. 또 잣대고 있는 상황이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 얘기합니다.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을 인정한다. 그리고 마무리를 딱 짓죠. 정영식 재판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정확하게 기재 못해 죄송하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홍장원이 적었던 게 이제 밖에서 막 적어가 정신없어서 그거를 들고 와서 사무실에서 보니까 엉망진창이라서 보좌관에게 다시 받아 적어라 하고 처음에 애초에 적었던 원본은 파기했다. 그런데 박선원은 그 원본을 받았다. 유일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모두 박살났습니다. 이 정영식 재판관의 송곳 질문이 이제 이들의 내란 선동, 그 다음에 탄핵 공작을 완벽히 박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정영식 주심 재판관에 예리하고 이런 현명한 신문의 이제 좌쪽 진영이 지금 안절부절 못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 판이 나오는 거죠. 이재명의 실각이 현실화될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는지 이재명도 빠르게 움직이죠. 누구 하나 붙여서 유시민 붙여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원식은 이 와중에 시진핑을 만나러 갔다. 도움을 청하는 상황. 시진핑도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내부적으로 경제가 폭망하는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트럼프가 치고 들어오는 상황.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시진핑도 잣대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한국 상황에 얹어주면서 뭔가 시진핑도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 저는 시진핑이 많은 사인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판을 읽어보면 시진핑과 이제 민주당의 접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뭔가의 오다를 받고 오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시진핑이 이재명을 이미 손절한 상황, 시진핑이 한국을 온다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여기서 심하이다 라는 겁니다. 전체 판이 그런 거죠. 일단 이 정영식 주심 재판관의 판뒤집기로 내란의 모의, 공작 이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에 일거의 척결. 앞으로 남은 7차, 8차가 기대가 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